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134쪽에 있는 기울기를 알 때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137과 138쪽에 있는 중단원 문제 중의 일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학습하였고요. 위치 관계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교점이 두 개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는 접한다라고 얘기하고 교점은 한 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과 직선이 이렇게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이 경우의 교점은 없습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건지를 파악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한 다음에 2차 방정식을 만들고 그로부터 판별식을 찾아서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위치 관계를 알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이런 순서로 파악을 했었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이 얼마만큼 거리에 위치해 있느냐 이거랑요. 그리고 원의 반지름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림과 같이 R이 D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 관계이고요. R과 D가 같으면 접하고 D보다 R이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죠.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배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서 직선이 원에 접하는 경우에 그 직선을 접선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134쪽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접선을 구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접선의 기울기가 2로 주어져 있을 때, 이럴 때 그 직선을 구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할 거예요. 오늘은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공식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지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 원과 직선이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이 직선은 원의 접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식을 만들어 볼게요.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기울기가 m으로 주어져 있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접선의 방정식을 기울기가 m이니까 y는 mx 플러스 n으로 놓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제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을 연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 y를 원의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고요. 이 식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문자가 많아 보이지만 m과 n은 접선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상수고요. 그리고 r은 원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x만을 문자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원과 직선이 접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한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하면 이 판별식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고요. 이 식을 n에 대해서 풀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고요. n제곱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n은으로 정리해주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제곱 플러스 1 r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m제곱 플러스 1은 어떤 수의 제곱에다가 1을 더한 거니까 언제나 양수고 그 다음에 반지름 r도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r이 루트 밖으로 나오면서 이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이제 처음에 설정했던 접선의 방정식에다가 이 식을 대입을 해주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식은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며 m과 r과 m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 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 원의 반지름 두 가지만 알면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식은 원의 방정식에서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고요. 우리가 유도할 때 사용했던 이 원의 중심이 원점이기 때문에 중심이 원점인 원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것을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식의 모양을 보면은 이 가운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는 접선의 방정식이 두 개라는 건데 교과서에도 나오듯이 한 원에서 기울기가 같은 접선은 두 개 있죠. 그래서 두 개가 나온 거예요. 특히 중심이 원점이 원의 경우에도 기울기가 동일한 접선은 두 개 존재하는데요. 이때 두 접선끼리는 서로 평행하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y절편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공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중심이 원점인 원이 주어져 있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그리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이 y절편 부분을 잘 기억을 해야겠죠. 공식을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풀어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구라는 원이 있고 이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이렇게 원이 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긴 접선을 찾는 건데요. 여기 아래쪽에도 한 개 더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 나타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볼게요. 그대로 식에 대입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선생님이 문제풀이나 공식을 적을 때는 손으로 많이 적어보는 거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공식도
외우기가 힘들게 생겼죠. 그래서 손으로 쓰면서 손에도 익히면서 외우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식을 한번 손으로 직접 적어보도록 할게요. y는 mx,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이 공식에다가 그대로 m과 r을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1을 m에 대입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반지름이 나오는데 반지름은 3이죠. 이거를 그대로 대입해 주세요. 그러면 이 빈칸에 알맞은 말 써볼게요. 여기에 3이 들어가겠죠. 반지름.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은 2가 되죠. 그래서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접선의 방정식은 이와 같이 나오겠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2입니다. 네, 이 그림이랑 매치를 시켜볼게요. 이 위쪽에 있는 접선이 y절편이 더 크겠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루트 2가 되고요. 이 아래에 있는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y절편의 값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4번에 1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공식을 한 번 더 적고 적용해 볼게요. 이 문제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라는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을 구하는 거죠. 자, 공식은 기울기를 알 때의 접선의 방정식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었죠.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y는 이때 기울기가 2니까 2x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은 얼마죠? 여기에서 반지름은 5라고 쓰면 안 돼요. 반지름은 루트 5겠죠. 따라서 루트 5, 그 다음에 기울기 2를 대입해주면 4 플러스 1이 됩니다. 따라서 2x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루트 5, 여기도 루트 5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4번에 1번에 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 이 원을 그렸고요. 지금 기울기가 2인 접선 두 개를 그려보았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게 2x 플러스 5에 해당하는 선인지 볼게요. 자, 이게 위쪽에 있으니까 y절편이 더 크죠. 이거보다. 따라서 위쪽에 있는 직선이 y는 2x 플러스 5가 되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직선이 y는 2x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이제 4번에 2번 풀어보겠습니다.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에 접하면서 직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의 수직인 직선을 구해볼게요. 그러면 직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을 y는으로 정리해서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거랑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죠? 네, 마이너스 2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기울기죠. 그래서 구하고 싶은 기울기는 이렇게 마이너스 2하고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m은 얼마죠? 네, m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4번에 2번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도 이 공식에다가 m과 r을 대입해서 접선을 구해볼게요. y는 하고 2분의 1이죠, m이. 그래서 2분의 1 x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 r 차례인데 여기에서 r이 얼마죠? 네, r이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2,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을 제곱하면 4분의 1이죠. 따라서 이와 같이 적을 수 있고 이제 정리만 하면 되는데요. 2분의 1 x
플러스 마이너스 2 하고 루트 4분의 5가 되겠죠. 그리고 한 번 더 정리하면 2분의 1 x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루트 5가 되겠고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와 같이 되죠. y는 2분의 1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4번에 2번에 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교과서 137에서 138쪽에 있는 중단원 문제 3번, 4번에 1번, 7번, 10번, 1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주어진 원의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은 루트 3이죠. 따라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주어진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볼게요. 이렇게 일반형으로 바꿨고요. 자, 구해보면 루트 1 플러스 1분의 0,0을 xy에 대입하면 그냥 루트 6이죠. 따라서 이와 같이 되고 루트 2분의 루트 6이니까 루트 3이겠죠. 따라서 r과 d가 루트 3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1번 문제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접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을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판별식 방법을 이용해 볼게요. 그러면 y를 x에 대한 식으로 되어 있는 이거를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가 되겠죠. 그리고 정리를 해주면 이와 같이 되고 전개를 쭉 해볼게요.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4가 되면서 2x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 되겠습니다. 2로 양변을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죠. 판별식을 적용을 해보면 d는 짝수공식 써볼게요. 4분의 d는 1 마이너스 0이 되면서 1이죠. 양수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죠. 이 2차 방정식이. 따라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참고로 판별식을 구하지 않아도 이 식을 보면은 이와 같이 임수분해가 됨을 알 수 있어서 이 2차 방정식 자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짐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결론을 내려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게요. 원의 중심은 1,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반지름은 1이네요. 그리고 직선은 이미 일반형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4 플러스 1분의 중심이 1, 마이너스 2니까 2 곱하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분모는 루트 5가 되고요. 분자는 3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r과 d의 크기 비교를 하면 되는데요. r은 1이고 d는 루트 5분의 3인 상태죠. 물론 유리화를 하면은 5분의 3 루트 5가 돼요. 자, 그런데 이 상태가 크기 비교하기가 좋아가지고 유리화 안 하고 그대로 썼어요. 이때 어떤 값이 더 클까요? 루트 5라는 값은 루트 4와 루트 9 사이에 존재하죠. 즉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값이에요. 따라서 루트 5는 2점 얼마 얼마 얼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3을 2점 얼마 얼마로 나누면 1점 얼마 얼마가 되겠죠. D값은 1점 얼마 얼마. 그래서 1보다 크니까요. R보다 D가 커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글로 적어볼게요. 이 원과 직선은 어떤 관계에 있나요? 만나지 않는다라는 관계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번에 2번은 아직 안 배워서 4번에 1번만 풀어볼게요. 오늘 배운 거죠? 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을 구하는 건데 공식 적어볼게요. 지금 이 원이 중심이 원점이니까 공식을 적용할 수 있겠죠? 얘가 중심이니까 공식을 적어보면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었죠? 그대로 대입해 봅시다. 그대로 대입해 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반지름은 여기서 4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4에다가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그래서 이와 같이 쓸 수 있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도 주어져 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만난다고 했어요. 만난다는 위치관계는 안 배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위치관계를 모두 그려봅시다.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난다, 접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이거는 만나지 않는 거니까 제외하고 1번은 지금 첫 번째 있는 이 두 점에서 만나는 거는 만나는 건가요? 네, 그쵸.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으로 있는 한 점에서 만난다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만난다의 의미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관계를 파악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중심은 a, 1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반지름은 여기가 4니까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d를 구해볼게요. d라는 거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루트 9 플러스 16분의 절대값 3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 값이 나오겠죠. 정리를 해보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25죠. 따라서 분모는 5가 되고요.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을 간단히 해볼게요. 2a-2가 되겠습니다. 자, 만난다는 위치관계는 D랑 R이 어떤 관계에 있으면 될까요? 자, 이 경우에 지금 첫 번째 경우에는 D랑 R이 이런 관계에 있으면 되죠. D가 더 작아야 돼요. 이 그림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그림에서는 D랑 R이 서로 같아야 돼요. 따라서 만난다는 거는 D와 R 사이의 관계가 작거나 이게 같다라고 표시가 돼야겠죠. 따라서 구한 값으로 부등식을 세워볼게요.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러면 양변에 5를 곱하면 이와 같이 변형되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풀어주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되겠죠. 네, 계속해서 정리를 해주면 양변에 2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1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것이고요. 양변을 2로 나누어주면 마이너스 4보다 a는 크거나 같고 그리고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7번에서 상수 a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두 교점이 있대요. 이 말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겠죠.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때 각각 두 개의 교점을 A와 B라고 할 때 원의 중심을 C라고 한대요.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삼각형 A, B, C의 넓이가 2일 때 상수 K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려면 선분 AB하고 점 C로부터 주어진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곱한 다음에 2분의 1을 곱해야겠죠. 그러면 원의 중심을 구해볼게요. 원의 중심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원의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x-3의 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9 마이너스 k로 적어주면 되겠죠.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은 k를 우변으로 이항하고 x에 대한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9를 각각 더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면 원의 중심을 구했어요. 3,0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이 직선을 일반형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x-y-1은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보겠습니다. 루트 1 플러스 1분의 절대값, 이 원의 중심 이용해서 구하면 3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은 1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루트 2분의 2가 되면서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을 세울 수 있어요. 2분의 1 곱하기 선분 AB의 길이 곱하기 이제 이 높이, 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이 부분의 길이를 구했죠. 이게 루트 2죠. 따라서 루트 2. 이 값이 삼각형의 넓이인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분 AB의 길이를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양변을 루트 2분의 2를 곱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이 루트 2가 되면서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는 이 상수 k 값을 구해야 되는데 상수 k라는 거는 이 원의 방정식 중에서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을 구하려면은 어떤 걸 알면 되는지 볼게요. 지금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정리한 게 이런 모양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원의 반지름을 알면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을 알게 될 것이고 k도 알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원의 반지름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의 길이 루트 2로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 2 루트 2로 구했어요. 그런데 원의 중심에서 이 현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자, 이 점을 수선의 발이라고 하죠. 수선의 발로부터 여기 끝에까지의 길이, 이 길이가 얼마인가요? 네, 루트 2가 되겠죠. 반대쪽도 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수직 이등분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는데 원의 반지름은 루트 2가 이 부분이고 루트 2가 이 부분이니까 1대 1대 루트 2를 사용하면 반지름은 2가 되겠죠. 1대 1대 루트 2니까 반지름은 2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죠. 따라서 9-k가 4임을 알게 되고 k의 값은 5가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X축이랑 Y축에 모두 접하면서
중심이 1사분면에 있는 원이 있대요.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좌표 평면에다가 한번 그려봤어요. 조금 찌그러졌지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봐주세요. 자, 여기 중심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문자로 좀 세워볼 건데, 중심이 A, A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중심의 좌표는 지금 현재 X축과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이기 때문에 반지름과 관련이 있어요. 이 반지름의 길이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같으니까 따라서 중심은 A, A라고 할 수 있고 원의 방정식을 세워볼게요. 그러면 x-a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 이렇게 세울 수 있겠고 반지름을 r로 하면 문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부분을 a제곱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자를 a로 설정을 해서 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원의 중심을 r, r로 설정을 한다면 이와 같이 식을 세울 수도 있어요. 어차피 같은 거니까 선생님은 A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이런 원이 있는데 직선 6x 플러스 8y 마이너스 9는 0에 접한대요. 이때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모두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원의 반지름의 길이 현재는 A로 설정이 되어 있죠. A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반지름의 길이가 A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중심의 좌표가 1사분면에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A가 양수인 거죠. 그러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한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위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은 A, A고요. 반지름은 지금 A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은 여기 있고요. D를 구해볼게요. D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루트 36 플러스 64 그리고 A,A를 대입해주면 이와 같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직선이 원이랑 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R이랑 D가 서로 같아요. 따라서 이 부분 간단하게 하면서 등식 세워볼게요. 36 더하기 64는 100이니까 루트 부분은 10으로 나올 것이고요. 절대값 부분도 정리를 하면 14a-9가 되겠죠. 이 값이 반지름인 a와 서로 같습니다. 따라서 절대값 14a-9는 10a가 되겠죠. 이 식을 이 아래에다가 풀어서 써볼게요. 그러면 14a-9는 플러스 마이너스 10a가 될 것이고 14a 이항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써도 되는데 이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되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적을게요. 10a 이것이 9가 되겠죠. 그러면 a 값이 두 개가 나올 건데 하나의 등식은 4a는 9 이거나 또는 24a는 9가 나오겠죠. 부터 a 값을 구해보면 a는 4분의 9이거나 또는 a는 24분의 9가 되겠죠. 자, 이거를 약분을 해볼게요. 3으로 약분하면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1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모두 구하면 4분의 9이거나 8분의 3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이 원점이 원이 있고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꼭 두 개씩 나오는데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이 공식을 반드시 외워주세요.